오늘은 여러가지 엔티에이징 시술 중에서 가장 핫하게 쉽게 접근하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실을 이용한 엔티에이징 시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실 하면 우리 봉합사로 쓰는 이러한 실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스프링처럼 만들어져 있는 실, 또 바늘을 이용해서 이 바늘 아주 길죠? 이거 겁이 납니다. 이런 바늘, 이런 실들이 들어가서 어떻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같이 하실 분은 아니고 같이 하실 모델은 K삼성의 Mr. K쌤입니다. 쌤, 네, 오케이, K쌤. 자, 이분하고 같이 한번 이 실의 세계로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거의 한 15년 전입니다. 상당히 이제 젊어 보이고, 이때가 언제냐? 제가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삼성의료원, 미국의 달라스의 UT 사우스웨스트 메디컬 센터에 교환교수로 갔다가 MD 앤더슨에서 브레스트에 관한 리컨스트럭션에서 다시 한번 제 성형외과적 지식을 인리치하고 나서 성형외과 개업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의 사진입니다. 제가 봐도 이제 상당히 젊은데, 자, 우리가 대개 이제 실을 이용한 성형하면 이 진피에다가 이런 주사기로 바늘로 이렇게 실을 넣어주면 안에서 이물 반응이 일어나서 이렇게 뭔가 피부가 좋아진다. 실은 이게 피부가 좋아지지 리프팅이 됐다는 느낌은 없는데, 부어 있으니까 리프팅이 됐다고 많이들 좋아하셨죠. 근데 대부분의 환자들은 방향이 바깥쪽이든 위쪽이든 이렇게 올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포인트에서. 그 이유가 시간이 지나면서 피부가 얇아지고 주름이 생겼다 하면 성형외과에 와서 피부부터 해결을 하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밑에 있는 이러한 구조물들이 점점 처진다는 거죠. 우리 K쌤도 이렇게 나이가 처지신 분이죠. 이 이유는 조형물을 갖고 나왔는데, 특히 이제 근육 아니면 지방이 위축되거나 아니면 지방이 특정 분야에 이렇게 축적되어서 여기가 이제 쭉쭉 처지는 거죠. 눈가에도 주름이 생기는 이유는 피부라든지 연부 조직이 약해지는 데 비해서 이제 근육은 그래도 작동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피부에 있는 일라스틴, 콜라겐, 심지어는 할루로닉 애시드, 히알루론산 이런 게 빠져나가니까 피부는 얇아지고 주름이 프라미넌트하게, 누가 보더라도 확연하게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 에이징입니다. 이걸 좀 고치고 싶어서 리프팅이라고 그러죠. 그 상술, 우리 칼을 대고 이렇게 수술하게 되면 일단 흉터가 생깁니다. 제가 이제 장단점까지 다 설명을 드리는데, 절개 수술은 당연히 절개를 하고 안에 있는 여기는 없는데 스마스나 플라티스마라는 근육층이나 근막층을 같이 이렇게 당겨 올려주면 좋아지겠죠. 게다가 그 위에 이제 피부까지 적당하게 이렇게 올리면 해결이 되겠지만, 이 몸이 이제 50, 60 지나면서 계속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근육도 약해지고 또 인대도 약해지고 다시 처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개 수술을 하고 나서도 이게 얼마 못 가는구나. 오래가게 하려면 꾸준한 관리, 건강식도 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또 가끔씩 피부 관리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환자들은 20대 30대로 돌아가서 영원히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안면 거상술의 진실은 10년 20년 분명히 젊어져요. 그때부터 서서히 늙는다는 개념으로 가야지, 예전으로 돌아갔는데 그 상태가 수십 년 지속된다, 이거는 좀 잘못된 환상인 것 같아요. 자, 이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아래쪽에 처져 있는 이러한 구조물들을 이렇게 젊을 때 위치로 트랜스포지션, 위치를 이동시키자는 거죠. 위치 이동시키는 건 쉽지는 않겠죠. 이게 과연 실로서 가능하냐? 논란은 많았지만은 제가 생각하는 결론은 됩니다. 왜? 모든 게 다 될 수는 없겠지만은 루스닝한 이렇게 처져 있는 부분이 특정한 실에 의해서 위치가 바뀌고, 이 말라라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앞광대라고 하죠. 이 부분이 올라감으로써 젊을 때의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실을 우리가 시술하기 전에 제일 많이 칼을 대지 않고 간단하게 하는 시술로서는 보톡스나 필러가 있었어요. 하지만 필드가 완전히 다른 거죠. 필드가 다르다는 말은 일시적이거나 간단한 거에 비해서 효과가 오래 못 지속되니까 조금 더 오래 가면서, 또 아니면 필러나 보톡스가 할 수 없는 부위를 한번 우리가 챌린지 해보자는 그런 목적으로 초음파를 이용해서 안에 있는 조직을 응고 개사를 시키면 그게 짜부러들겠죠. 그 짜부러드는 힘을 이용해서 또 실을 이용해서 처진 부분을 올리고, 이제 이런 시술들이 꾸준하게, 이제 고주파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시술들이 개발이 됐고 많이 찾았는데 가장 큰 장점은 빨리 일상생활 돌아갑니다. 다운타임이라고 해서 일상생활 돌아가는데 걸린 시간이 짧고, 그리고 요즘은 현대생활에서 뭐 어디 예를 들어 남성분이 여기다 칼을 대고 이렇게 크다, 야 이걸 감당하면서 일상생활 하실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주위에서 성형수술에 대한 아직까지는 이제 수근그림 이런 것도 감내를 해야 됩니다. 게다가 우리 안면 거상을 하기 위해서 째고 절개를 하고 안에 있는 근육이나 근막 또 다른 경막들을 다 분리해서 올렸을 때 이제 신경 손상이라든지 이런 거 감내해야 되거든요. 1000명 중에 999명 다 안전합니다. 그러다 한 명 정도 문제가 생기면 그분한테는 참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죠. 이제 이런 부분들, 암이 생긴다는 걸 감내하고 요즘 가슴 성형 수술하겠다 이런 건 사실 많지 않잖아요. 이제 그러한 사회적인 백그라운드 때문에 미니멀 인베이시브한 최소 침투적인 방법이 엔티에이징 툴로 이제 계속 소개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나오게 될 겁니다.